그대 이름을 몰랐을 때 그대 모습을 흐릿했고 그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늘 부른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를 꼭 빼닮은 그 이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대 내게로 와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그대 눈가에 눈물이 나 나의 가슴이 아파올 때 너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대어 쉴 수 있게 안아주고 싶다. 내 뜻한 마음으로 널 부른 것처럼 나의 존재의 이유가 느껴있는 그 이름 따스하게 불러준다면 그대 내게로 와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그대에게 꽃이 되고 싶다. 잊혀지지 않도록 사랑만 있도록 너는 내 이름에 나는 너의 이름에 영원한 빛을 내고 싶다. 내게로 와 오늘 지혜의 기부 가페라 가수 이한 씨의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페라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한해 음악이 담긴 가요의 가사를 가지고 성악 버전으로 부르는 그런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오프닝 곡으로 꽃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네.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꽃이라고 하는 노래는 제 3집 앨범에 수록된 히트 예상곡입니다. 아, 네. 히트가 되진 않았나요? 네, 히트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히트 예상곡인데 사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도 많이 자제된 상태잖아요. 네. 하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라도 꽃의 향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방송을 계기로 네.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고 네, 제가 감사합니다.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하셨나요? 제가 오랜 시간을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위기가 왔다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기회가 왔다가 또 위기가 되고 그런 삶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00% 리얼 제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공동 기획한 지혜의 기부 이한 씨의 강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페라 가수 이한이라고 합니다. 오프닝 곡으로 여러분들께 꽃이라고 하는 노래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모티브를 한번 얻어봤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아파트 주위에 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분 좋게 말을 좀 걸었습니다. 얘들아, 나 지혜 기부 강연하러 간다 라고 했더니 꽃들이 마치 바람이 불어서 대답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답의 소리가 바로 박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이 무대에서 우리 지혜 가족분들에게 노래 한 곡 선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지혜 가족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옆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의 그 누군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다 부르셨나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한 번쯤은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릴 저의 강의 제목은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제가 경험한 인생 스토리는 즐거움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불안했던 과거도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기회를 얻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대학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너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왜냐? 저는 대단히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들면서 목소리를 깔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친구의 주소는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무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친구보다 요즘 제가 더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무대를 살다 보니까 이 가슴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무대는 굉장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된 거예요. 대부분 제 집 주소 불러드리면 사람들이 웃으세요. 촌놈이라고. 하지만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지혜 가족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집 주소를 불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 집 주소랑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집 주소는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임원 124완 104-1번지. 저는 대단히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이름이 있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저희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발소집 둘째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시골에서 성악 전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학교 정문으로 너무 예쁜 음악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뻐도 너무 예쁘셨습니다. 23세 학교를 갓 졸업하고 저희 학교로 부임하신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무 잘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뢰하는 음악 실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내준 과제가 장안사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장하던 금전벽어 잔재되고 남은 터에 중3 때는 이렇게 안 불렀겠죠. 이루가 또 이루에 아마도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음악 선생님 저를 교무실로 호출하셨어요. 굉장히 쫄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 때 우리 시골에서는 교무실 상담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혼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예쁜 목소리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한, 넌 노래 너무 잘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악기통도 크고 좋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중3 때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악기통도 너무 크고 좋으니까 너는 성악을 해봐도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시골 출신이신 아버지는 직업 중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대단히 좋아하세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하지만 군인이 되라, 공무원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성악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사는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성악이라는 걸 전공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제 수중에 800만 원 정도가 제 수중에 있었습니다. 유학을 가자. 주위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는 이태리 가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3개월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이태리 도장이라도 좀 찍고 오자. 그렇게 떠난 저의 3개월의 유학 생활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태리를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보다는 일을 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왜?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여름이면 아이스팩을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핫팩을 팔았습니다. 이태리 사람들 대상으로 마사지도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떨어질 때면 또 국제 콩쿨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의 유학 시절은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유학 3개월 만에 이태리에서 엄마가 전화를 주셨어요. 하나, 너희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 그때 아버지의 말기암 투병 소식을 얻었습니다. 저는 3개월 만에 귀국한 곳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제 음악을 듣고 계셨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신데도 그 음악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유학 가기 전에 부모님만 들으시라고 음반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성악곡 담아봐야 시골 분들 잘 듣지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가요 녹음해 드렸어요. 최성수의 동행, 나훈아의 사랑, 당신도 울고 있네요, 만남 사랑으로 사랑을 위하여. 맨 마지막 노래는 가식적으로 어버이 은혜까지 집어넣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중간 간주에 저희 트레이드 마크인 느끼한 목소리로 멘트까지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니, 유학 잘 다녀오겠다고. 저희 아버님은 그 음악을 평생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개월의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 20년째 아주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7년 정도 되셨을 때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 옛날에 네가 만들어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의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악가의 삶을 버려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말기암을 고친 음악이라면 새로운 가수가 돼도 되겠다, 부모님을 위한 가수가 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 최초의 가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가요와 성악을 퓨전한 크로스오버 장르입니다. 바로 가요를 부르는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앨범을 나훈아 씨 음악을 다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성악가가 나훈아 씨 노래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성악계 이단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뽕패라냐라는 그런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요즘은 미스터 트롯이나 많은 성악가들이 트롯을 부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why 그 노래를 불렀을까? 바로 아버지의 말기암 치료 때문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대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how to,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향밖에 안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3년 동안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 이후의 생활은 스케줄을 잡기 힘들 정도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은 바로 시련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집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형님이 한 분이 계세요. 대단히 효자 아들입니다. 저희 부모님 바람대로 공무원이 되라고 했더니 공무원이 된 그런 아들입니다. 평창군청 공무원. 공무원이 되더니 매 주말마다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매 주말마다 내려왔습니다. 큰아들, 공무원 아들, 아버지 술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멋진 아들입니다. 아버지 병도 다 고쳐놓고 저희 형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을 치료하고자 2집 앨범을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위해 선물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리사랑, 모든 곡들이 엄마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만들고 의미 있는 공연도 하나 했습니다.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을 위한 콘서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즐거운 노래 불러드렸더니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의 리듬을 함께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엄마의 아픔을 치료하고자 만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020년 초에 저는 3집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7년을 연애를 하고 22년째 같이 살고 있는 저의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저와 너무 달라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너무나 달라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달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3집 앨범의 타이틀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한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옛날에 소와 사자가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아내인 소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웰빙풀을 뜯어다가 남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남편 사자는 맛있게 먹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이에 질세라 남편 사자도 부인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육고기를 뜯어와 아내에게 바쳤습니다. 아내도 맛있게 먹었대요. 왜? 사랑하니까. 이에 질세라 둘은 서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면서 딱 한마디 했대요.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배려는 상대방에게 최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집 앨범을 옷을 바꿔 입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웨딩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입는 턱시도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이 되어봐주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에너지가 방전이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충전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이 재산이에요. 하지만 저의 아내는 에너지가 충전이 돼도 사람을 만나면 방전되는 스타일입니다. 혼자 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항상 데리고 다녀요. 좋지, 너무 좋지. 저는 충전이 되고 있지만 저희 아내는 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절대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이심이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앨범을 만들면서 9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부간의 위기가 저에게는 아주 행복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곡의 노래를 선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바로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노래를 통해서 저는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노래를 통해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들이 흔들리면서 피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아름다운 삶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바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저는 흔들리며 피는 인생으로 잠깐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의 인생에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변명보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멘트로 이런 메시지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봄은 꽃으로부터, 그리고 기회는 위기로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노래 한 곡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노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기암이 걸려 우리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다 나으면 우리 가족들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 노래가 바로 아버지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셨나요? 덕분에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지혜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늘 행복하시도록 제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못 잊혀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 봐.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것